이번에 질문은 북한에 있을 때 알고 있었던 남한은이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북한에 있었을 때는 남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일단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을 되게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한상적으로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드라마나 이렇게 라디오나 조금 듣고 뭐 한국 뭐 노래나 그런 걸로 간접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근데 드라마라는 게 어차피 드라마하고 현실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한국은 진짜 상상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저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환상적인 나라로 너무나도 크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 도착할 때까지 진짜 막 마음이 설렜어요. 야, 내가 진짜 대한민국이란 땅에 오는구나. 도대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 그러한 궁금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아, 진짜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집도 너무나도 멋있잖아요. 이렇게 막 2층짜리 집. 대체로 그 드라마에서는 그런 그 회상들 그런 집 나오잖아요. 부잣집. 막, 네, 부잣집들 막. 그래가지고 아, 한국 사람들은 다 저런 집에서 사는가? 그런 환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라서 또 한쪽으로 안 좋은 편은 자본주의는 막 진짜 막 무지막지하고 막 그런 정돈이 안 돼, 그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생각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남한에 처음에 왔을 때는 뉴스에서 보여지는 게 이제 심각한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네. 자살하거나 뭐 이런 게 보여지니까 그게 한국인 것처럼 이제 착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 또 살아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한국이 아닌데 약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네. 한국을 아는 거죠. 약간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에 대해서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남한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주현 씨도 배웠는지 네. 모르겠는데 뭐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가지요. 네, 어디로 네, 가느냐고 네, 물어봤더니 남녘에 굶주리는 어린 친구들한테 싣고 가지요. 이렇게 이게 있어요. 네. 오. 예. 저도 한국에 대해서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최근까지도. 아, 네. 그러니까 어릴 때 한 소학교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한다는 거 이렇게 막 공부하고 싶어요 하고 막 교실을 들여다보는 그런 교과서도 있고 막 깡통 막 죽고 뭐 구두 닦기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나이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울역을 뭐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투쟁하는 서울역의 거죠. 노숙자. 네, 노숙자들. 그런 세뇌 교육.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 게- 보여주고 자본주의는 이제 썩어먹는 세상 근데-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거는 한국도 옛날에는 세뇌 교육 했더라고요. 북한 사람은 뿔 났고 얼굴이 빨갛다. 근데 맞아요. 그런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아닌 결국은 이상한 동물처럼 표현했잖아요. 뿔이나 얼굴이 맞아요. 빨간 도깨비처럼. 사람이라고. 네, 저희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지금 한국 학교 다니는데 애들이 한국에 혼자 북한에 혼자거든요. 근데 애들이 북한인 줄 몰라요. 근데 그러더래요. 애들이 야 지영아 나 어저께 북한 사람 봤다고. 근데 어째 얼굴이 빨갛고 뿔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신기하게 말하더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아, 한국 애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나? 설마 북한 사람을 네 그렇게 신기한 사람으로 네. 아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탈북한 친구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 하니까 네. 긴가민가 하시면서 혹시 얼굴이 빨갛고 뿔이 났더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도 네. 뭐 다 똑같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배웠던 게 세뇌 교육 받았던 게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런 세뇌 교육이 중요한 것 질문을 같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 네, 진짜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나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이렇게 확실하게 접하는 그런 경우가 없으면 북한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하니까 아, 난 애가 그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아, 저도 북한에 그건 대해서 되게 그렇게 놀랍네요. 생각하는가? 요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할 네네. 줄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그런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몇 번을 들었어요. 북한 사람들 옛날에 그렇게 겨우 얘기했다고 얼굴이 빨갛고 뿔났다 이렇게. 제 의견이긴 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의견인데 요즘은 아마 얼굴 빨갛고 뿔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28,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이제 남한에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네. 이제 많은 그런 오해되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28,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남한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북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과 이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남한이 못 산다, 뭐 이게 뭐 노숙자가 많다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들을 북한 정부는 이제 가르치고 있고 세뇌시키고 있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알 만큼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도 보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과대하게 이제 드라마 속에 나오는 TV나 네, 좀 환상을 환상을 가지는 오히려 그런 네. 이제 효과가 생긴 거죠. 네, 약간 이제 여자는 송혜교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이제 남자는 원빈, 현빈, 네. 송승헌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 네. 나오는 남자들이 남한 애가 많을 거다. 그래서 네, 네. 오히려 그것만 보고 탈북하는 탈북민들도 있더라고요. 아, 저도 그래요. 드라마 볼 때 그 남한 남자들이 남한 말투가 원래 네. 좀 되게 막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진짜 막 그 말소리가 있잖아요. 네. 막 말 톤이나 목소리까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남한에 가면 다 저런 남자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질 정도로 그런 남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환상을 깨드려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남한 사람에 대한 환상이 너무나도 있었어요. 진짜 야, 남한 사람들은 진짜 신기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저도 북한에서 제일 좋아했던 배우가 원빈이거든요. 여자 배우는 성혜교. 네, 제가 한국 가을 동화를 보셨나요? 가을 동화하고 아저씨란 영화도 봤어요. 오기 전에. 아저씨, 와. 네, 나도 못 작년도 봤는데. 2018년에 나도 못 봤는데 봤어요. 아저씨.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빈이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빈이 아마 한국 영화 제가 드라마 본 중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알고 있었던 남한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왜곡되어 알려준 거는 실제 모습보다 완전 안 좋게 보이고 네, 네, 그런 것 한편 같아요. 요즘 이제 민간 쪽으로 이제 들어갔던 한류 문화는 오히려 현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네, 네.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왜곡돼. 모습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있잖아요. 아,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배웠는데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한국 이렇게 라디오 듣고 한국 노래 듣고 보면 너무나도 이 천지차인 거예요. 아, 한국이 이런 사회인데 이렇게 거짓말로 배워주는구나, 틀리게. 근데 저는 그거 빨리 좀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 빨리 봤고 라디오도 듣고 뭐 이렇게 한국 노래도 어릴 때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빨리 알게 됐지만 단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요. 북한에 이젠 사람들의 인식에 한국이면 잘 산다. 이런 인식이 다 있어요. 제가 살던 그곳에선 그 지역에서는 일단은 시장에 나가면 이래요. 이거 한국 건데 되게 좋다고. 한국 거라면 이젠 다 통하거든요. 옷도 한 가지 이렇게 넣고 보아서 상표만 한국 상표만 있어도 다 좋은 인식이 들어가요. 그렇구나. 네, 북한에서는 또 그 외국 제품이라면 좀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딱 있거든요. 국산보다 외국 게 더 좋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자국내 거 더 좋아하더라고요. 국내산이다. 네, 그래가지고 한국산이다면 무조건 좋은 걸로 봐요. 그게 화장품이든 옷이든 한국 거다 하면 다 좋은 걸로 인식이.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한국 상표 붙여 놓으시면 다 무조건 압수해 가요. 못 팔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아 이건 한국 건데 하고 말하면 저리 좋은 인식이 딱 들어가요. 한국 물건이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게 된 거에는 한류의 영향도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뒤에서 다 말할 때 야 이거 한국 건데 되게 좋다고. 한국 거란 말만 붙으면 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집 생활이 그 정도 좀 어느 정도 괜찮다 보니까 한국 상품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이나 샴푸나 옷 같은 거, 신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잘 사는 집들에서는 한국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럼 혹시
그보다 더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북한에서 알고 있었던 남한의 모습이 학교에서 배운 건 안 좋은 모습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 물건들이 이렇게 있고 그랬었나요? 어땠나요? 더 예전에는. 저희 때는 뭐 아이고 한국 뭐 없었죠 아예. 한국 물건이 없어요. 예,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제가 이제 2005년도, 6년도 이때에 이제 북한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사랑의 쌀 이런 뭐 대한민국이 쓰여 있는 쌀 포대들이 이제 배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급이라고 하는 게 북한은 뭐 폐지했다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제 광산이나 이런 데는 배급을 꼭 줘야 됩니다. 네, 거기는 꼭 줍니다. 그리고 간부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 받으러 갔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을 5번 정도 넘나들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국인데 알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몰라요. 대한민국이라는 말 쓰지도 않아요. 오히려 남조선이라 해야 알아듣지.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걸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막 USA, 막 미국이잖아요. 네. 그거를 철 같은 거를 다 오려가지고 사람들이 쓰레받기, 막 이렇게 뭐 물주전자, 네, 맞아요. 뭐 다용도로 이제 활용해 기름통. 기름통, USA라고 써요. USA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미제를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미제 제품을 다 쓰고 있으니까 네. 북한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참 북한에서 교과서를 배우든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든 약간 왜곡된 남한의 모습을 보고 남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디어를 네. 통해서 보여지는 거는 왜곡된 북한의 모습, 왜곡된 북한의 실상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통일돼서 우리가 진짜 서로의 교류도 하면서 서로의 모습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